월양 시로 권력을 흔든 여인. 일장 기방의 명월. 취선루의 밤. 한양 최고의 기방 취선루는 저녁이면 촛불로 환하게 밝혀졌다. 문인과 사대부들이 모여들어 시를 읊고 술을 마시는 이곳에서 월양만큼은 다른 기생들과 확연히 달랐다. 25의 나이, 복사꽃처럼 붉은 입술과 버들잎 같은 가늘고 긴 눈매. 하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것은 그녀의 재능이었다. 가야금을 타면 새가 울음을 멈추고 시를 읊으면 바람도 숨을 죽였다. 월양이가 지은 시를 들어보시오. 한 문인이 선비들을 향해 말했다. 구름 사이 숨은 달이 언제나 밝음을 잃지 않듯이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것이 있나니 그것은 하늘을 우러르는 마음이라. 비록 몸은 천하나 뜻은 높구나. 아, 이 어찌 기생의 시라 할 수 있겠소? 이는 분명 선비가 지은 시가 아니오.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월양은 고개를 숙인 채 단정히 앉아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남다른 무언가가 서려 있었다. 마치 깊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듯한 그 누구도 쉽게 읽을 수 없는 비밀이. 예리한 관찰자. 그때 좌석 한 구석에 앉아있던 젊은 선비가 월양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강유진 26살의 진사였다. 다른 이들과 달리 그는 월양의 겉모습이 아닌 다른 것에 주목하고 있었다. 저 여인의 손목. 붓궂은 살이 있구나. 그리고 앉는 자세며 말하는 법까지. 결코 어려서부터 기생으로 자란 이의 모습이 아니다. 유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월양 낭자 그대의 시를 들으니 마음이 숙연해지는구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월양이 고개를 들어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유진은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깊은 슬픔과 그리고 무서운 의지를 읽었다. 무엇이 궁금하시옵니까? 그대는 어찌 그리 슬픈 눈을 하고 계시오? 월양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달은 구름에 가려져도 사라지지 않사옵니다. 다만 때를 기다릴 뿐이지요. 그 대답에 유진은 더욱 확신했다. 이 여인에게는 분명 무언가 큰 사연이 있다고. 이장 금기된 시 한 수. 파문을 일으킨 시. 며칠 후 월양이 지은 시 한 수가 한양 전체를 술렁이게 만들었다. 그날도 취선루에는 평소와 같이 손님들이 가득했다. 월양이 가야금을 타며 새로 지은 시를 읊기 시작했을 때 아무도 그것이 폭풍의 전주곡이 될 줄은 몰랐다. 꺾인 가지에도 봄은 오리니 버려진 이름도 다시 부르리라. 아버지의 혼백이 어굴이 떠도니 딸의 붓끝에 진실이 흐르네. 피 묻은 붓으로 하늘에 쓰리라. 무고한 원혼의 하늘 풀리라. 비록 몸은 천하나 마음은 귀하니 정의의 불꽃은 꺼지지 않으리. 처음에는 모두들 그저 애상적인 시로만 들었다. 하지만 문인들 중 몇몇이 그 의미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저 시에는 무언가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은데. 꺾인 가지, 버려진 이름, 아버지의 혼백. 마치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것 같지 않소?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다. 그날 밤 늦게 기방주인 김마님이 혈색을 잃고 월양의 방으로 달려왔다. 월양아, 이게 무슨 시냐? 당장 그 시를 다시는 읊지 마라. 아니, 아예 불사르거라. 하지만 이미 늦었다. 시는 벌써 문인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나가고 있었고 심지어 궁궐 안의 관리들 귀에까지 들려오고 있었다. 숨겨진 과거. 그날 밤 월양은 모든 이들이 잠든 후 자신의 방에서 낡은 보자기를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겹겹이 쌓인 천을 벗겨내니 부러진 옥비녀와 함께 호패 하나가 나왔다. 진양 이시 이화연 정의품 이조판서 이정민의 딸. 그것이 바로 월양의 진짜 이름이었다. 촛불 아래에서 호패를 쳐다보던 월양. 아니, 이화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님, 이제 15년이 지났습니다. 딸이 반드시 아버님의 원수를 갚겠나이다. 15년 전의 비극. 15년 전 겨울, 이화연은 진양 이씨 가문의 외동딸이었다. 아버지 이정민은 청렴결백한 이조판서로서 왕의 신임을 받는 충신이었다. 어머니 나주나씨는 온화하고 지혜로운 여인으로 화연을 글과 예의로 가르쳤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당시 영의정이었던 심익현은 권력을 이용해 온갖 부정부패를 저질렀다. 세금을 횡령하고 관직을 팔아먹고 심지어 백성들의 토지까지 강탈했다. 이정민은 이를 참을 수 없어 왕에게 심익현의 죄상을 고발하려 했다.
하지만 심익현이 한 발 앞섰다. 밤중에 이정민의 서재에 영모 문서를 심어놓고는 다음 날 아침 포청에 고발한 것이다. 이정민이 영모를 꾸몄다. 증거가 여기 있다. 조작된 증거들이 쏟아졌다. 어린 화연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는 체포되었고 어머니는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며칠 후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다. 이정민은 참수형을 당했고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했다. 10살이던 화연은 기생으로 팔려가게 되었다. 아버님, 아버님. 어린 화연의 절규가 형장에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그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았다. 삼장복수의 그림자. 치밀한 계획. 15년이 흐른 지금 이화연은 월양이라는 이름으로 취선루 최고의 기생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여기까지 온 것은 단순히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심익현은 이미 늙어 권력에서 물러났지만 그의 아들 심상욱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었다. 월양은 바로 그 심상욱에게 접근하기 위해 지금까지 기다려온 것이다. 월양은 방 안에서 혼자 중얼거렸다. 심익현 늙은이는 이미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 하지만 심상욱. 그자는 아버지보다 더 악랄하다. 반드시 그놈부터 무너뜨린 후에 심익현을 처단해야 해. 그녀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심상욱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다. 심상욱은 아버지와 달리 기생과 술을 좋아했고 특히 재능 있는 기생들에게 관심이 많았다. 심상욱과의 첫 만남. 며칠 후 기회가 왔다. 심상욱이 취선루에 온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이다. 월양아, 오늘은 대감마님이 오신다. 단단히 준비해라. 김마님의 말에 월양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이제 15년을 준비해온 복수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날 저녁 심상욱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취선루에 나타났다. 40대 중반의 나이, 살이 찐 몸집과 탐욕스러운 눈빛이 특징이었다. 그는 월양을 보자마자 관심을 보였다. 이 기생이 바로 월양이라는 자냐? 소문을 들어보니 시제가 뛰어나다 하던데. 그러하옵니다, 대감마님. 월양은 교묘하게 미소를 지으며 절을 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를 갈고 있었다. 이놈이 아버지를 죽인 원수의 아들이로구나. 똑같은 얼굴, 똑같은 탐욕스러운 눈빛이야. 그렇다면 나만을 위해 시 한 수 지어다오. 내가 마음에 들면 상을 후하게 주겠다. 월양이 가야금을 들고 시를 읊기 시작했다. 권세 높은 이는 구름 위에 살고 낮은 곳의 백성은 그늘에서 오네. 하지만 언젠가는 바람이 불어와 구름을 걷어내고 햇빛을 비추리. 심상욱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좋아. 그런데 월양아, 내 시에는 늘 무언가 깊은 뜻이 숨어 있는 것 같구나. 혹시 내가 단순한 기생이 아닌 것은 아니냐? 월양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표정은 태연했다. 소녀는 그저 평범한 기생일 뿐이옵니다. 다만 소녀가 하나 궁금한 것이 있사옵니다. 무엇이냐? 15년 전 역적 이정민이라는 자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가 정말 역적이었나요? 순간 심상욱의 표정이 굳어졌다가 다시 웃음을 띄었다. 그런 얘기를 왜 궁금해하느냐? 역적은 역적일 뿐이지. 그런 것보다 술이나 더 따르거라. 하지만 월양은 그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분명히 심상욱도 그 일에 대해 뭔가 알고 있었다. 위험한 탐문. 그 후로 월양은 조심스럽게 심상욱에게서 정보를 빼내기 시작했다. 몇 번의 만남을 통해 그녀는 중요한 사실들을 알아냈다. 심상욱은 술에 취하면 말이 많아졌고 특히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기를 좋아했다. 월양아, 너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느냐? 이 한양에서 내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어. 심지어 15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아, 그때는. 아니다. 그런 일은 너 같은 기생이 알 바가 아니지. 하지만 술이 더 들어가자 심상욱의 입이 더욱 가벼워졌다. 15년 전 이정민이라는 고지식한 놈이 있었지. 그놈이 우리 아버지를 건드리려 해서. 하하, 결국 역적으로 몰아서 목을 쳤지. 증거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월양의 손이 떨렸다. 드디어 그들의 입에서 직접 진실을 들은 것이다. 강유진의 의심. 한편 강유진은 월양에 대한 의심을 키워가고 있었다. 그는 월양을 자주 관찰했고 점점 그녀의 정체에 대한 확신을 굳혀가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유진은 월양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월양 낭자 당신은 정말 어려서부터 기생이었습니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당신의 글씨체, 앉는 자세, 말하는 방식, 모든 것이 양반가 규수의 그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읊는 시들에는 월양이 긴장했다. 시들에는 무엇이 있다는 말씀이신지 깊은 원한과 복수심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혹시 이화연이 아닙니까? 월양이 깜짝 놀랐다. 어떻게 이 사람이 자신의 정체를 알아낸 것일까? 저는 월양일 뿐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15년 전 이정민 판서의 딸 이화연. 당시 10살이었다면 지금 25. 나이도 맞고 더구나 이정민 판서는 딸에게 글과 시를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월양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쉽게 인정할 수도 없었다. 만약 제가 그 사람이라면 어쩌실 건가요? 유진이 진지하게 대답했다. 복수를 그만두십시오. 복수는 당신을 더 깊은 나락으로 빠뜨릴 뿐입니다. 그만두라고요? 아버지의 원수를 갚지 말라고요? 그렇습니다. 대신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시오.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월양이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흔들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이다. 기방 내의 갈등. 한편 기방 내에서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다. 다른 기생 연하가 월양에 대한 질투심을 키우고 있었던 것이다. 언니가 왜 그리 심대감에게만 신경 쓰는지 이상해요. 다른 손님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언니 방에서 나는 묵냄새. 언니가 밤마다 뭔가를 쓰고 있는 거 맞죠? 설마 언니가 무슨 비밀이라도 있는 건 아니에요? 연화의 추궁이 점점 노골적이 되어갔다. 월양은 위기감을 느꼈다. 연화가 계속 캐묻다가 자신의 정체를 발견하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 있었다. 연화야, 나는 그저 시를 쓸 뿐이야. 그것 말고는 특별한 일은 없어. 정말이요? 그럼 언니가 쓴 시들을 보여주세요. 그건 개인적인 거라. 연화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뭔가 숨기는 게 있구나. 언니 혹시 손님들을 속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위험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연화가 자신의 방을 뒤질 수도 있었다. 사장 진실의 칼날. 결정적 증거 발견. 그러던 어느 날 밤 월양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 심상욱이 만취한 채로 취선루에 머물게 된 것이다. 그가 골아떨어진 사이 월양은 그의 품에서 서재 열쇠를 훔쳐냈다. 새벽 무렵 월양은 조심스럽게 심상욱의 집 서재로 잠입했다. 떨리는 손으로 문서들을 뒤져보니 그녀가 찾던 결정적 증거들이 나타났다. 먼저 아버지를 모함하기 위해 조작한 가짜 편지들이 나왔다. 이정민이 역모를 꾸민다는 내용. 이 글씨체는 분명 심익현의 것이야. 그리고 뇌물거래장부, 토지 강탈 문서, 세금 횡령 증거까지. 심익현 부자의 모든 죄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제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 수 있다. 월양은 빠른 속도로 중요한 문서들을 베껴 적었다.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계집이 감히 남의 집 서재에 들어와. 심상욱이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다. 월양은 깜짝 놀라 문서를 품에 감쌌다. 정체 폭로와 대결. 내가 이정민의 딸이로구나. 15년을 기다려 복수하러 온 것이냐?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다. 월양은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다. 그렇다. 나는 이화연이다. 무고한 아버지를 죽인 너희들에게 복수하러 왔다. 기생 주제에 무슨 복수. 내 아비처럼 죽어라. 심상욱이 칼을 휘둘렀다. 월양은 재빠르게 몸을 피했지만 어깨에 상처를 입었다. 15년 전에도 그랬지. 내 아비도 이렇게 발버둥쳤어. 하지만 결국 죽었잖아. 이 악마 같은 놈. 월양이 벼루를 집어들어 심상욱에게 던졌다. 심상욱이 비틀거리는 사이 월양은 문 쪽으로 달렸다. 강유진의 구조. 바로 그 순간 문이 부서지며 강유진이 나타났다. 화연양을 해치지 마라. 유진이 심상욱에게 달려들었다. 둘 사이에 치열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심상욱은 칼을 들고 있었지만 유진이 더 젊고 민첩했다. 유진 공자 위험해요. 월양이 외쳤다. 하지만 유진은 개의치 않고 심상욱과 싸웠다. 화연양 증거 문서를 가지고 먼저 피하십시오.
하지만 빨리요. 월양은 증거 문서들을 품에 꽉 안고 서재에서 빠져나왔다. 뒤에서는 여전히 싸움 소리가 들려왔다. 연화의 배신. 월양이 취선루로 돌아오자 연화가 기다리고 있었다. 언니, 어디 갔다 와요? 그리고 그 상처는 뭐예요? 연화야,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 나중에. 안 돼요. 언니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연화가 월양의 품을 붙잡으려 했다. 그 순간 품에서 문서 한 장이 떨어졌다. 이게 뭐예요? 심익현의 뇌물거래 장부라고 써 있는데. 연화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언니, 설마 언니가 심대감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연화야, 제발 조용히 해줘. 나에겐 사정이 있어. 하지만 연화는 이미 충격에 빠져 있었다. 언니가 모두에게 말씀드려야겠어요. 연화가 뛰어나가려 했다. 월양이 그녀를 붙잡았다. 연화야, 제발. 내 말을 들어봐. 하지만 연화는 듣지 않고 소리쳤다. 큰일 났어요. 월양 언니가. 암행어사의 등장. 바로 그때 취선루 문이 열리며 강유진이 나타났다. 그런데 그와 함께 관복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다. 저분이 암행어사 대감마님입니다. 유진의 말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다. 암행어사가 직접 나타난 것이다. 이화연은 어디에 있느냐? 암행어사의 음성이 기방 안에 울려 퍼졌다. 월양이 떨리는 몸으로 앞으로 나섰다. 소녀가 이화연입니다. 그대가 가져온 증거들을 보았다. 심익현 부자의 죄상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더군. 그렇습니다. 15년간 잘 참았다. 이제 억울함을 풀어주겠다. 연회장의 최후 승부. 다음 날 밤 취선루에서는 성대한 연회가 열렸다. 여러 관리들이 모인 자리에 심익현과 심상욱 부자도 참석했다. 그들은 아직 자신들의 죄상이 발각된 줄 몰랐다. 월양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들 앞에서 시를 읊기로 했다. 오늘 밤 특별한 시를 하나 지어왔나이다.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어도 별빛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거짓으로 쌓은 높은 성도 진실 앞에서는 무너지리라. 15년 전 억울한 홀령이 오늘 밤 진실을 말하노라. 피 묻은 손으로 쓴 거짓 문서 이제야 세상에 드러나리라. 시를 읊으며 월양은 심익현 부자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 갔다. 이게 집이. 심상욱이 벌떡 일어섰지만 이미 늦었다. 암행어사가 일어나 큰 소리로 말했다. 심익현, 심상욱, 너희들의 죄상이 모두 밝혀졌다. 연회장이 술렁거렸다. 암행어사는 월양이 가져온 증거 문서들을 높이 들었다. 15년 전 이정민을 영모로 모함한 것부터 오늘까지 저지른 온갖 부정부패까지 모든 증거가 여기 있다. 아니야. 그것들은 가짜다. 심익현이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가짜라고? 그럼 이 글씨체는 누구의 것이냐? 암행어사가 조작된 편지를 보여주자 심익현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심익현의 최후 발악. 설령 그것들이 진짜라 한들 그까지 기생의 말을 누가 믿겠느냐? 심익현이 마지막 발악을 했다. 이 여자는 15년 전부터 복수를 꾸민 위험한 계집이다. 그런 년의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그 순간 월양이 당당하게 일어섰다. 그렇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복수를 준비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준비한 것은 거짓이 아닌 진실입니다. 월양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저는 이정민의 딸 이화연입니다. 무고한 아버지를 죽인 이 악인들의 진면목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15년을 견뎌왔습니다. 15년 전 아버지는 백성을 위해 이들의 부정부패를 고발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영모 누명을 쓰고 죽었습니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돌아가셨고 저는 기생으로 팔려가야 했습니다. 월양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을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다. 월양의 진심 어린 호소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부자의 몰락. 암행어사가 엄숙하게 선언했다. 심익현, 심상욱, 너희들은 체포된다. 포졸들이 달려들어 부자를 결박했다. 심익현은 여전히 발버둥쳤다. 안 된다. 나는 전 영의정이다. 이럴 수는 없어.
전영의정이라고. 그 지위를 이용해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는지 모르겠구나. 암행어사가 냉소적으로 말했다. 이정민 한 사람만 죽인 것이 아니다. 너희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백성이 고통받았는지 아느냐? 심상욱도 마지막까지 저항했다. 이 모든 것은 저 기생년의 계략이다. 전현을 믿지 마라.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증거는 명백했고 월양의 진실한 모습에 모든 사람이 감동받았다. 5장 새로운 달빛. 명예회복. 며칠 후 궁궐에서 이정민의 명예회복식이 거행되었다. 왕은 직접 조서를 내려 이정민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 이정민은 충신이었다. 그의 죽음은 간신들의 모함 때문이었으니 이제 그의 명예를 회복하노라. 월양. 아니, 이제는 당당히 이화연이라 불릴 수 있게 된 그녀가 궁궐 앞에 서 있었다. 비록 기생 신분은 그대로였지만 아버지의 명예만큼은 되찾은 것이다. 아버님. 드디어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화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었다. 심익현의 처형. 심익현과 심상욱은 각각 사형과 유배형에 처해졌다. 심익현의 처형일 화연은 형장에 나가 지켜보았다. 단두대에 서게 된 심익현이 화연을 보고 마지막으로 소리쳤다. 이정민의 딸아,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여전히 기생일 뿐이다. 하지만 화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전히 기생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복수에 사로잡힌 기생이 아닙니다. 이제 저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심익현의 목이 떨어졌다. 15년간의 원한이 마침내 끝이 난 순간이었다. 강유진과의 이별. 처형이 끝난 후 강유진이 화연에게 다가왔다. 화연 양,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화연은 고개를 저었다. 고맙지만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15년을 복수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유진 공자, 정말 고마웠어요. 공자가 아니었다면 저는 복수에만 매몰되어 진짜 괴물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화연이 깊이 절을 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화연도 월양도 아닌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유진은 아쉬워했지만 화연의 뜻을 존중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를 찾아주십시오. 기방에서의 마지막 밤. 화연은 취선루로 돌아가 마지막 밤을 보냈다. 연화를 비롯한 다른 기생들이 그녀 주위에 모여 있었다. 언니, 정말 떠나는 거예요? 연화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다. 화연의 진실을 알게 된 후 연화는 오히려 화연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 그래, 이제 다른 길을 걸어보려고 해. 어디로 가실 거예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 하지만 아마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볼까 해. 화연이 미소를 지었다. 15년 동안 복수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어. 김마님이 다가와 말했다. 화연아, 정말 고생 많았다. 내가 떠나면 취선루가 많이 허전할 거야. 마님께서도 고생하셨어요. 저 같은 기생을 15년 동안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새로운 출발. 다음 날 아침 화연은 간단한 짐을 꾸려 취선루를 떠났다. 그녀가 향한 곳은 한양 외곽의 작은 마을이었다. 그곳에는 글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이 많았다. 화연은 마을 어귀의 작은 서당을 빌려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기생 출신이라는 편견 때문에 쉽지 않았지만 점차 그녀의 진심을 알아본 마을 사람들이 아이들을 맡기기 시작했다. 선생님, 왜 늘 달을 바라보세요? 어느 날 제자 중 하나인 소년이 물었다. 화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달은 구름에 가려져도 사라지지 않는단다. 언제나 그 자리에서 세상을 밝히고 있지. 그럼 선생님도 달 같은 분이세요? 화연이 웃었다. 달보다는 달빛에 비춰진 작은 별 정도일까? 하지만 작은 별도 누군가에게는 길잡이가 될 수 있지. 전설이 된 여인. 세월이 흘러 화연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다. 시로 권력을 무너뜨린 기생이 있었다더라. 그 여인의 붓끝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다더라. 15년을 기다려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다더라. 하지만 정작 화연 본인은 그런 이야기들에 개의치 않았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였다. 강유진과의 재회. 몇 년 후 강유진이 화연을 찾아왔다. 화연 양,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보시다시피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고 있어요. 유진 공자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도 한양에서 관직을 맡아 백성들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둘은 오랜만에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화연 양, 이제는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화연은 잠시 생각해보다가 대답했다. 아직은 이 일이 좋아요.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져요. 그렇다면 제가 가끔 찾아뵈어도 될까요? 물론이에요. 언제든 환영해요. 마을의 큰 어머니. 시간이 더 흘러 화연은 마을에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다. 그녀가 가르친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활약했고 그들은 여전히 화연을 찾아와 안부를 물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글도 읽고 벼슬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글자만이 아니었어요. 진실을 추구하는 마음을 배웠어요. 화연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해했다. 복수로 시작된 자신의 인생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신기했다. 생애 황혼. 화연이 60이 되던 해 그녀는 큰 병을 앓았다. 강유진이 달려와 그녀를 돌봤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걱정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제자들이 찾아와 물었다. 화연은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괜찮다. 다만 이제 정말로 떠날 때가 된 것 같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하지만 화연은 담담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았어. 복수도 끝냈고 아버지의 명예도 회복했고 무엇보다 너희들 같은 좋은 제자들도 기를 수 있었잖니. 마지막 시. 임종을 앞둔 화연이 마지막 시를 한 수지었다. 한때는 복수심에 불타던 몸이 이제는 평온한 달빛이 되었네. 구름 거친 하늘 아래서 별들이 제자리를 찾았구나. 아버지의 홀령도 이제 편히 쉬고 딸의 마음도 더 이상 아프지 않네. 원한의 씨앗이 사랑의 열매되어 세상에 작은 빛을 남기노라. 영원한 전설. 화연이 세상을 떠난 후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위한 작은 사당을 지었다. 그 사당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이곳에 시로 정의를 세운 여인 이화연이 잠들다. 그리고 매년 화연의 기일이 되면 그녀가 가르친 제자들과 마을 사람들이 모여 그녀를 기렸다. 강유진도 매년 찾아와 화연을 그리워했다. 그는 평생 결혼하지 않고 화연만을 사랑했다. 화연 양, 당신은 정말 위대한 분이었습니다. 복수로 시작했지만 사랑으로 끝낸 삶.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에필로그 100년 후. 100년이 지난 후에도 화연의 이야기는 전해지고 있었다. 한양의 기생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전해졌다. 옛날에 월양이라는 기생이 있었는데 시 한 수로 권력자를 무너뜨렸다더라. 그 후 그녀는 기생을 그만두고 선생님이 되어 많은 아이들을 가르쳤다더라. 그녀의 마지막 말이 뭐였는지 아느냐? 내 이름은 지워졌으나 내 뜻은 지워지지 않았다. 이 말은 조선 후기까지 전해져 내려와 억압받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스며들 듯 화연의 정신은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여러분, 월양 이화연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복수에서 시작해 용서와 사랑으로 끝난 한 여인의 파란만장한 삶을 함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흥미진진한 이야기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